네, 뉴스엠 이슈앤피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 치솟는 물가 그리고 또 정부가 꺼내든 카드죠. 할당 관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물가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흐름이 또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또 예외는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중동 리스크까지 최근에 더해진 것 같은데요. 이 중동 리스크, 우리나라 물가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3.1%입니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게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100% 수입하는 에너지 중에 70%가 중동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미국이나 남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석유, 화학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동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한국 물가에 또 크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배럴당 80달러에서 이미 9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배럴당 한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가 4.5%까지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미 중동의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은 75%로 세계 두 번째 수준이고,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못 오고 한 7, 8일 정도 걸리는 남미를 그쪽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을 돌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7일에서 8일 정도 더 소요된다. 이와 같이 중동 상황 악화가 한국 물가에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금 사과에 이어서 뭐 금 배추, 금 양배추까지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양배추 가격이 한 3,000원 정도에 팔리던 게 지금은 한 8,000원에까지 팔리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한 7개 정도 품목에 한해서 정부가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할당 관세란 게 어떤 대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예,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12.5%입니다. 농수산물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는 더 높은 관세도 부과하는데,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율을 아주 낮춰서 0%나 5%까지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무관세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한 3% 정도 되고요. 네. 일본은 한 5% 정도 됩니다. 우리가 농수산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공급을 하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농수산물은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사과가 한 80% 가까이 올랐는데, 가을 정도 돼야지 공급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더 낮아질 텐데, 이와 같이 양배추나 채소류 같은 경우가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병충과 해충 때문에 그동안 수입을 하지 않았고, 양배추라든지 수입이 가능한 품목은 정부가 수입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12%의 평균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아예 하나도 받지 않는 0% 정도로 낮추는 것을 우리가 할당 관세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좀 민감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이죠. 뭐 코코아도 조미, 김에 이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 다음 달 중으로 이 관세 인하분이 바로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란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이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점점 확대가 된다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됐구나라고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마 할당 관세를 낮춘다 그러면 농수산물 쪽에는 많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400개의 품목으로 정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물가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표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세와 월세만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자가집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가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은데 네. 이 나라는 자가집까지 또 물가에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자가집을 가진 사람은 투자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봐서 이것은 물가에 빼버리고 있고 장차 앞으로 기획재정부도 자가집도 물가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요점은 이렇게 할당 관세를 한다든지 공급을 많이 늘리게 되면 가격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생필품은 수요가 거의 일정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밥을 한 3끼 정도만 먹지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4끼나 5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이 수요가 거의 일정하다가 보면 되겠고 지금 사과 가격이라든지 생필품, 채소 가격이 금년에 한 12% 정도 올랐는데요. 이와 같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15도 정도가 생산이 적당한 온도인데 한국이 아열대화가 되면서 공급이 30% 정도 급감했습니다. 이런 많은 채소류 같은 경우도 한국이 아열대화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과거와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명심해야 되겠고 농림부도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아열대화가 된 것이 이미 수년 전부터 예측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사과라든지 야채류는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저장이 1년 가까이 가능한 품목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앞으로 사과도 비축을 시작하고 확대를 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밖에 또 식품업계에도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가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달라고 또 직접적으로 당부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업계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한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식품업계가 우리 국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내려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국제 원자료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는 재빨리 급등하게 올리지만 가격이 내리게 되면 전혀 또 군뱅이처럼 늦게 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밀가루 가격이 한 15% 내렸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렸다 그러면 즉각 반영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춰주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평균 한 3.1%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식품업계도 한 그 정도 수준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뭐 10% 이상 아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업계도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오른 원자재 수준 정도만 올려야 되고 또 원자재 가격이 내린 경우 특히 작년에는 밀가루가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크게 내렸거든요. 근데 전혀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래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월급은 오르더라도 내리는 것은 아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품 회사들도 가격이 인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 국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으로 원자재가 내린 경우에는 하락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해 주셔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채소 수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굴러가면 될 텐데 이게 수입을 확대했을 때도 우려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뭐 문제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사과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사과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소비 한 20%를 사과가 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식품을 수입했을 때 병충과 해충이 함께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미 열대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나나라든지 오렌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수입을 많이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농민들이 또 반발이 심하고 가격에 또 하락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겠고 이 물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 2%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좀 내리겠다 이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도 하반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쪼록 이 물가가 하루빨리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